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초급 한문 강독 사다소학 9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을 복습하고 넘어가 볼까요?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의복 대화를 물실 물열하라. 자, 의복과 대, 허리띠, 화, 신발이죠. 물실. 자, 잃어버리지 말면 물열, 찢을 열이니까 찢지 말라는 것이죠. 부모 애지어시든 희물망하라. 자, 부모님께서 애지, 자,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거든. 기쁠 희자니까 기뻐하면 물망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부모 책지어시든 반성물론하라. 자, 부모님께서 책 꾸짖을 책자죠. 자, 여러분들 꾸짖으시거든 반성하고 원망할 원자죠. 원망하지 말라. 물원. 자, 그 다음에 물등고수죠. 물등. 오를 등자죠. 오를 등. 고수하면 높은 나무. 그 높은 나무에 오르지 말라. 왜냐하면 부모 우지신이라. 부모 우지. 부모님께서 근심우자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심하시니라. 그 다음에 물령시면이죠. 물령시면하라. 부모 염지신이라. 자, 영은 헤엄칠 영자죠. 그 다음에 깊을 심자에 못 연자입니다. 연못. 자, 그러니까 깊은 연못, 시면에 깊은 연못에 물영 헤엄치지 말라. 왜냐하면 부모 염지신이라. 부모님께서 염지, 자, 여러분들을 걱정하다, 염려하다는 것이죠. 염려할 염자가 되겠죠. 염에는 애우다라는 뜻도 있고, 기념하다는 뜻도 있고,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살펴봤고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을 원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인투 부모 불안. 자, 실당유진입니다. 그 다음에 상필쇠소, 사필품행, 무감자전, 일기부모, 기죄여산, 설리구순, 맹종지효죠. 맹종지효입니다. 자, 그럼 한 줄 한 줄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다지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무려인 투는 싸움 투자죠. 싸움 투자. 보통 원래 이제 무려 해가지고 주지 말라가 아니고 여기서는 자, 끊을 때 잘 읽어야 됩니다. 무려하면 여기서 주지 말라가 아니고 여기서는 자, 여인이 하나의 전치사구가 됩니다. 자, 여가 전치사고 뒤에 오는 이 전치사의 목자가 돼서 사람한테, 사람과 더불어, 사람에게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남과 더불어, 아니면 남들과 물투가 여기서는 동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 불안.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불안해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무려인투. 자, 물여인투 읽어야 되겠죠. 자, 두 가지 끊으면 무려인투, 부모 불안. 두 개씩 끊으면 그렇게 읽습니다. 여기서는 여자가 전치사구라고 해갖고 전치사가 뒤에 있는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있는 명사 앞에 있기 때문에 전치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해석을 할 때는 더불어 함께 여니까 남들과 함께, 그죠? 남들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 자, 물투가 여기 수로가 되겠죠.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자, 부모님께서 불안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절. 자, 실당유진, 상필, 쇠소죠. 쇠소. 쇠소입니다. 쇠소. 자, 실당유진. 실은, 둘 다 집실자, 집당자죠. 자,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서 지금까지 있는 한옥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남자들의 생활 공간인 사랑방이 있고요. 그리고 안채로 가야만, 그죠? 안채라고 해갖고 여성 중심의 공간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남성 중심의 사랑방은 그 집안에 남자 주인이 쓰죠. 자,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이 쓰는 방을 아니면 집이나 방을 당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채, 깊숙이 안채에 들어가면 우리 내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성 중심의 생활 공간을 실이라 합니다. 그래서 집당, 집실할 때
방은 남성 중심의 생활 공간, 사랑채 역할을 하는 그런 집들. 그 다음에 안채는 여성 중심이나 아니면 어린 가족들이 사는 공간이죠. 그럼 집실 그렇게 씁니다. 아무튼 이제 당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집이죠. 집. 아니면 잘 해석할 때 요거는 이제 방이라 하고 요 당이라고 하는데 집에 보면 이제 안채에 있는 방과 사랑채에 있는 방. 자, 그래서 여성 중심의 공간과 남성 중심의 공간의 유진자, 티끌진자, 먼지진자죠. 티끌진, 먼지진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글자를 볼 것 같으면 글자 위에가 사슴록이죠. 그래서 제가 사슴을 갖고 온 겁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흙터죠. 땅이겠죠. 그래? 자, 그래서 사슴들이 원래는 한 마리씩 다닐 때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때를 지어서 다니죠. 그죠? 때를 지어서 다니면 당연히 그 흙에 있는 흙먼지가 피어오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티끌진, 흙먼지진. 자, 아니면 이제 2차적으로 의역을 해서 속세의 일이라든지 속세 세상 사정을 티끌진 해가 진이라고 많이 쓰죠. 자, 아무튼 사슴의 모양을 갖고 와서 티끌먼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들이나 집들, 방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죠. 방이나 집. 자, 집이나 방이나 집에 유진, 티끌이 있으면, 그죠? 먼지가 있으면, 상, 항상, 늘, 반드시, 쇠소하라, 쇠는 이제 물 뿌릴 쇠자입니다. 물을 뿌릴 쇠자고, 소자는 이제 빗자루를 가지고 쓸 소자죠. 자, 물을 뿌리고 쓰르라는 겁니다. 항상. 티끌이나 먼지가 있으면. 자, 이 쇠자를 보면 오른쪽에 나타나는 게 우리 화려하다 할 때 쓰는 화가 아니죠. 려죠, 려. 자, 고을려자죠. 곱다는 뜻이죠. 이 곱다는 뜻 자체도 아래쪽에 보면 사슴이 나타났잖아요. 그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곱냐는 것은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곱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일반적인 사슴, 이것도 일반적인 사슴이라기보다는 일반 뿌리 있는 것을 사슴, 술록,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부릅니다만은 다 사슴류라고 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사슴의 뼈는 뿔은 한 이 정도 하죠. 그죠? 일반적인 뿔인데, 요 뿔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자, 더 크고 화려하죠. 자, 그래서 위에 나타나는 요 사슴의 뿔이 일반적인, 뿔보다는 더 넉넉하고, 그죠? 요거는 또 뼈조가 더 많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고울려라고 하면 고울려. 즉, 사슴한테는 더 이쁘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죠. 대부분 동물세계에서는 수컷이 더 아름답죠. 그죠? 특히 공작들을 보든지, 아니면 일반 다른 동물들을 보더라도, 암컷은 수수하고, 수컷은 화려하죠. 보면 이제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구애 활동하기 위해, 그냥 그런 수컷들이 이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자, 아무튼, 자, 이건데, 여기 뜻을 볼 것 같으면, 뿌리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자, 물을 뿌리다. 이제 물이 있으니까, 자, 이 고을려의 특징이 뭡니까? 뿔이 화려하죠, 뿔이. 자, 그래서 우리가 뿔을 쓸 것 같으면, 항상 뿔을 쓰면, 계엄절식으로 읽으면, 뿌리열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소리를 갖고 온 거예요. 뿔을 갖고 와서 뿌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다. 자, 그래서 읽을 때는 원래 음이 쇠고요. 요 소자도 손에, 요 오른쪽에 비추자죠, 비추. 근데 비추자도 원래 빗자루가 아니에요. 빗자루 추자가 아니고, 요 비추자의 비는, 제후처럼, 고대 여성 중심의 사회에서 하는 리더의, 한 무리의 리더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 소리가 같기 때문에, 또 그 빗자루 모양 했던 비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쇠소입니다, 쇠소. 자, 늘 반드시 물을 뿌리고, 자, 그 다음에 청소하라. 그죠? 청소하라. 쓰르라. 쓰르라. 그래서 자기 주변을 청소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기본이죠. 자,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자기가 가장 기초적인 잠자리라든지, 자기가 쓰는 방 정도는 스스로가 청소할 수 있도록, 아무리 바쁜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마련해 줘야 되죠. 그래서 기본이 되는 이런 행위들,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함으로써 스스로 품성이 함양된다 그러죠. 그죠? 자기 안에 품성을 갖게 되고요. 이런 기본이 되는 행위를 잘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제 나중에 보면 딱 삶이 게을러지는데요. 자, 깊이 있는 학문을 익히거나 아니면 원대한 포부를 펼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그런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우리 나중에 되면 이 대학이라는 것들, 사서상경 대학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대학에 가보면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대학이라서 마음가짐과 행동을 가르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이 가르쳤던 가장 기본이 되는 요 생활 습관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구절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학문도 마찬가지지만 뭐든지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 다음 사필품행 무감자전이죠. 무감자전. 자, 무감자전이 내가 감자전이 우리 먹는 감자전이 없는 게 아니고 무감자전이죠. 무감자전입니다. 자, 사필품행이라고 했죠. 품행. 품행을 보면 우리 많이 듣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성인 학습자들은 옛날 학교 가면 뭐 상장 보면 품행이 방정하고 할 때 그 품행, 이 품행이 품행입니다. 자, 사필이니까 이런 반드시 품행하고, 품자가, 우리 주다 할 때 씁니다. 줄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품자는. 동사로 쓰면, 보면 이제, 줄품이라 할 때가 있고, 엿줄품이라 하는데, 우리 보면 이제, 엿줍다 그러죠? 말을 엿줍다, 아래다, 말씀드려 아래다, 그 다음에 사료다. 어른들한테 말씀을 올리는 것도 사료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의견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쨌든 나하고 적어도 내보다는 신분이나 나이나 많은 사람한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품자를, 엿줄품이에요. 엿줄품. 또는, 주다랑 반대의 의미로, 주다, 받다라 할 때, 그 다음에 삼가다 할 때 쓸 때 요 품자를 씁니다. 품자를 쓰고. 또 다르게는, 우리 보면, 그거 있잖아요. 어디 일을 해주고 받는 것을 품을 받는다 그러죠. 이것도 다 품을 씁니다. 품을 쓰고. 위에 나타나는 게 요거 있죠. 요 자체가, 원래 이제 곶집이래요. 곶집. 요 읽을 때 품이라고도 읽고, 름이라고도 읽습니다. 름. 곶집, 름이라고 그래요. 곶집. 그리고 창고 같은, 창고 창자도 원래 이제 곶집이라고 그러죠. 그죠? 곶집은 다른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텐트처럼 이렇게 생긴 형태의 집을, 곶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곶집이라고 하니까 창고집이라는데, 이 창고집이라고 옛날에 이 곶집은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방이지만은 그 무당들이 요즘 무당들이 아니고 옛날에 하늘을 받드는 사람들 그런 무당들이 기도하는 기도터였어요. 신전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거기서 생겨났고 그리고 신전 기도 자체를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리를 옮겨가면 했기 때문에 요런 천막이나 텐트를 스스로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곶집이 재단을 할 때도 이 글자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을 모시는 공간을 곶집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요 품자는 주다, 엿줍다, 아뢰다, 또 아니면 천품이래 갖고 중요한 거는 이 일반적인 우리 품자를 쓸 때 물건이나 상품은 2차적으로 가공된 거고요. 이 품자를 쓰면 천품을 쓰면 타고난 기품이나 바탕을 이야기할 때요. 하늘로부터 부여받다. 그래서 아까 주다, 내려주다, 받다라는 의미를 쓸 때 이 품을 쓰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사필품행, 그 다음에 무감자전 하죠. 자, 이런 반드시 품행, 자, 품행이란 말 자체를 여쭈어서 행동해야 된다. 그죠? 여쭙다. 일을 할 때는 항상 어른들한테 여쭤보고 일을 행동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감히, 자, 자기 스스로라는 의미겠죠. 자기 스스로, 오로지 전이라 그러죠. 오로지 전, 아니면 오롯이 전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로지라 할 것 같으면, 요 밑에 있는 요 마디촌자는 뭔가 요 물건을 손으로 딱 붙잡고 있는 모양인데, 요 위에 나타나는 요 글자는 기본적으로 각본을 보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사탕을 넣고 포장을 해갖고 놓은 이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냐면,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선물. 비밀스러운 선물이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롯이란 말은 그 선물은 다른 곳에 가면 안 되고, 딱 그 사람한테, 꼭 그 사람한테 가야만 되는 선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다가, 사람 이름이 붙으면 이제 전할 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저는 딱 요 안에 요 선물 포장을 해놓고 그 용도에 맞는 사람한테, 그 사람만 볼 수 있는 그런 물건,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전. 그런데 요 전자가 다르게 쓰면 자기 마음대로란 뜻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선물에다가 마음을 담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감히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해석을 할 때. 자, 그래서 이런 반드시 여쭈어서 행동하고, 여쭐 품자 그랬죠. 그리고 하지 말라로 쓰였습니다. 감히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대로 하다라는 뜻으로 전자를 쓰인 겁니다. 여기서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아무튼 자기가 속한 공동체 사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가정이 있고 학교가 있고 회사가 있으면 각각 소속한 그 위치마다 자기가 해야 될 바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기의 개인적인 일이나 집안일이나 회사 일이나 학교 일이나 어떤 일을 막론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그 공동체의 관장을 한다든지 유지 운영하는 사람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집이면 당연히 부모님과 상의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해가지고 그 자신감에 섣불리 결정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화를 입는다든지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반드시 여쭤보고, 어렵게 여쭤보고, 부모님께 여쭤보고 행동을 하고, 감히 함부로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는 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기부모 기죄여산이죠. 우리 죄를 짓다 할 때 죄여산이죠. 요 기자는 속일 기자죠. 속일 기자. 자, 이런 형태의 동사 앞에 요 일이 아니려면, 동사 앞에 아니려면, 자, 두 가지 뜻입니다. 자, 1번 첫째, 일단 하다, 일단 해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해보다. 자, 그래서 일단 해보다, 시험삼아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뜻은 할 때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일기란 것은 부모님을 한번 속이다라는 단순한 의미로 이야기를 그냥 해석을 해도 되지만, 일단 한 번이라도 부모님을 속이면 그런 뜻이에요. 한 번이라도 부모님을 속인다면 기죄, 그 죄가 여산 뭐뭐와 같다는 거죠. 여자는 산과 같이 많아진다는 거, 쌓여진다는 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일단 부모님을 한번 속이기 시작하면 그 죄가 나중에 산같이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속인다는 의미, 감춘다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설리구순, 맹종지효. 지금 하게 된 이 구절과 오늘 여기까지 다루는데 다음 시간에 할 구절을 보면 효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효도 중에서도 과거에 중국이라든지 우리도 늘 공감할 수 있는 효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실히 열심히 살아갔던 그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리구순하면 사자성어로 쓰이고, 맹종지효도 사자성어로도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른시대 누구다라고까지 이야기 안 하겠지만, 설리구순이라는 설하면 눈설자에 리자는 속리자죠. 속리자. 자, 그러니까 눈속이란 뜻입니다. 눈속에서 구순, 구한다는 거죠. 순은 죽순순이죠. 죽순. 자, 눈속에서 죽순을 구하는 것. 자, 이것은
맹종지호, 이제 맹종이란 사람의 효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맹종의 효도이다라는 뜻이죠. 그 옛날에 그 맹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맹순의 모친이 죽순을 즐겨 먹었다고 그래요. 죽순 요리를. 죽순을 즐겨 먹였는데, 그래서 요 맹순이가 이거 맹종이죠, 맹종. 그 맹종은 늘 대나무 숲을 헤매면서 이제 죽순을 구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봉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죽순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할 수 없으므로 참 부모님한테 대접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여겼다고 그래요. 그런 차에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병환이 나셨는데, 자, 그래서 병원이 나가지고 병원에 드셔 자리에 누웠는데 자꾸 병석에서 죽순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자식된 입장에서는 그죠, 어쩌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맹종은 눈 쌓인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죽순이 없는 것을 슬퍼하고, 어머님께서 구해달라고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일단 눈이 쌓여 있는데도 대나무를 쌓인 눈을 파헤쳐 들어갔더니만 죽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이제 탄식을 했는데, 그러자 그 순간 양지 쪽에서 쌓인 눈이 스르르 녹더니 죽순이 돋아났다고 합니다. 자, 이런 스토리들이 참 많아요. 자, 이것을 보고 이제 하늘이 그의 효성에 감동했다 해서 우리 뭡니까? 감성지천이라고 합니까? 감천지성이라고 하나? 감성지천이요. 감지덕지는 아니고, 하늘도 감동을 해가지고, 내려줬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스토리들이, 다음 구절에도 나오게 될 텐데, 눈 속에서 죽순을 구했다. 눈 속에 죽순을 구한 것은 맹종의 효도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개를 읽어봤고요. 오늘 내용은 좀 심플하고 적죠? 자,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을 한번, 지성이면 감천이랑 인자 생각이 났어요. 지성감천이죠. 자, 오늘 했던 내용 한번 읽어보고, 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인 투하라 부모 불안이시니라. 실당 유진여든 상필 쇠소하라. 그러죠. 쇠소. 사필 품행하고 무감 자전하라. 일기 부모면 기죄 여산이니라. 설리 구수는 맹종지효로다. 그래서 맹종지효로다. 자꾸 글자를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도 보시고요. 보시다 보면 뜻은 한 번만 새겨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다 뜻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무려인 투하라. 무려, 여기서는 아까 이야기했죠. 여인이 전치사구가 돼갖고 함께 남들과 더불어 남들과 함께 물투하라. 부모님께서 불안해 하시니라. 실당, 요것도 기본적으로는 실은 안체에 있는 여성들의 생활 공간이고, 당은 바깥쪽에 있는 사랑체의 그 남성 생활 공간인데, 그냥 방과 당이라고 해놨죠. 그죠? 아무튼 자, 방과 당이든 어쨌든 방이나 집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방이라든지 집에 유진은 티끌진이니까 먼지죠. 먼지가 있거든. 늘 항상 반드시 쇠소하라. 다시 한번 쇠소입니다. 쇠는 물뿌리를 쇠자고, 왜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죠? 뿌리다 할 때 뿔소리, 뿌리할 때 뿔소리. 자, 이거 연음으로 겸절식으로 이제 읽었는데, 자, 여기 보면 사슴의 뿔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곱다 할 때 골려자를 쓴 거예요. 자, 뿌리. 자, 그래서 뿌리를 쇠. 그 다음에 요거는 쓸 소자죠. 비를 가지고 쓰는 것. 자, 물 뿌리고 청소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필 품행하고 무감 자전하라. 자, 사필 일은 반드시 여쭙다라는 이야기 했죠. 여쭙다, 아뢰다, 사뢰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여쭈면 하늘에서 뭔가 답을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주다, 받다, 주다, 받다 할 때 요 품을 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한테 일을 해주고 대신 받는 것을 우리 녹봉이나, 나라에서 받는 건 녹봉이지만 그것을 이제 품이라고 하죠. 품. 그래서 여쭙고, 여기서 여쭙고 행동하라. 자, 행동하고, 그 다음에 무감, 감히, 그죠? 자기 맛대로, 자기 맛대로라는데,
그지? 스스로 자기 맛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일기 부모면, 자, 일단 한번, 이런 뜻이에요. 뉘앙스는. 한번 속인다는 게 아니고, 일단 한번 부모님을 속이게 된다면 그 죄가 기죄, 여산이다. 산과 같다는 거예요. 여산, 같을 여자니까. 설리구수는 설리, 눈속이죠. 속리자죠. 속리. 구순, 자, 구하다. 순은 죽순순입니다. 죽순을 구한다. 눈속에서 죽순을 구하는 요 스토리는 맹종의 효. 맹종의 효를 말하는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 심플하게 빨리 마쳤죠. 그죠? 자, 이번 9번째 사자 수학을 마치고요. 다음 10번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